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한 후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해병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은 교육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참여학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첫째, 삶과 배움이 역동하는 스마트 평생학습 도시 실현. 둘째, 100세 인생과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한 시대 대응 교육. 셋째, 생활 속 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문화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 정책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 및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내역 순입니다. 한 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교육생 수강료 및 경로식당 운영 수익 등 정상적 세액 수익급 10억 4천만 원, 공공요금 대납분 등 임시적 세액 수익급 3,300만 원, 국고보조금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비 2억 400만 원, 도비 보조금인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사업비로 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 정책별 세출 예산 편성 총괄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운영과 교육의 효율적 운영, 노인복지 증진,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86%가 증액된 68억 9,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특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확충,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4.19%가 증액된 39억 6,400만 원, 평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6.69%가 증액된 5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설비로 동안평생교육센터 소방설비 교체공사 4천만 원, 동안평생교육센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5,060만 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보급 6,200만 원 편성하였고, 만한 동안의 평생교육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 18억 9,800만 원, 만한 동안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두 부식비 5억 600만 원,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운영 3천만 원, 안양시민학당 운영 5천만 원,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강좌 운영 3천만 원, 대학연계 메타버스 타고 떠나는 미래체험학습 운영 1,5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평생습 동아리 지원 3천만 원,
시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5,800만 원, 평생교육 한마당 축제 5,500만 원, 신노년의 평생학습 그린날의 운영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두도서관은 4개 도서관의 독서 업무나 교육 강사 수당 5,200만 원, 4개 도서관 도서 구입비 4억 7천만 원, 상호 대차 서비스 차량 구입 5천만 원, 도서관 정보 시스템 정보 통합 유지 보수 1억 8천만 원, 만원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 5,700만 원, 국도비 지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촌도서관은 6개 도서관의 독서 문화 교육 강사 수당 6,900만 원, 6개 도서관 도서 구입비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인 인도권역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구입 9,500만 원, 부산도서관 CCTV 시스템 교체공사 5,900만 원, 국도비 지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학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로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65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학당 운영이요.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565쪽 똑같이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강좌 운영. 네,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안 566쪽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566쪽 똑같이요. 시민 인성 함량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평생 학습 원장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수 도서관장님 예산은 575쪽에 IT 강좌 온라인 서비스 연간 이용료 하고요. 그 다음에 575쪽 같은 쪽에 인문학 강의 온라인 서비스 연간 이용료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관계되는 연간 이용료는 이 두 가지인지 다른 것도 있으면 다른 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욱 의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8쪽에 동안평생교육센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제 30년 지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이제 헤어져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공사할 때는 이게 주차장에 들어가 많이 소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리 안 나는 그 소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할 건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소재에 대해서 세부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좀 주세요. 사진. 그리고 이제 또 568조 이번 이제 행정감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찾아가는 평생학습 드리는 강좌 운영입니다. 이번에 그 몇 회를 했으면서 월별로 주시고 강사가 누군지 강사명도 좀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강좌 운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경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되게 됐어요. 근데 강사료가 100만 원씩 나가요. 이 부분에서도 또 세부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5쪽에 또 기관 단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동안 이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을 것이고 그 전에 걸 좀 제가 보고 싶어서 5년치 주시는데 강사명과 횟수, 장소, 인원은 몇 명이 했는지 이 부분에서 세부 현황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이상입니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필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심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마지막 날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도서관이 지금 현재 10개 있는데 굉장히 노후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촌 도서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지만 노후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재건축할 아마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관련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여튼 자료 받아보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의 질문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 전액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공모 접수 및 선정 현황 그리고 기관별 지원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이유에 보니까 이제 민주 시민교육 사업을 따로 분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자세한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숙희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 차량 구입 비용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차량 사진과 앞으로 구입할 차량 구입 변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77쪽인데요. 요거는 평촌 도서관도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자료를 어차피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두 분 같은 질문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현황과 작은 도서관별 운영 지원 내역서 주시고요. 그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현황 자료 주시고 돌봄 대상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 지원 내용도 주시고요. 그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에 그 아이들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 예산이 2,700여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활동 인원 현황 자료 주시고요. 또 세부 사업 예산 산출 내역서 주시고 감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혹한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0쪽 1쪽입니다. 591. 네. 한도시 한 책 읽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사업 계획서, 또 예산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사업한 내용이 있겠죠. 예, 그 집행 내역서 주시고요. 2022년도 사업으로는 이제 인덕원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 또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수감에 의한 또 22년도 예산안 심사가 많으셨다는 것. 지난해는 그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그런 어려움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때가 왔습니다. 22년도 우리 평생교육원의 역대 기대가 한양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또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에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영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조 대학연계 메타버스 사고 떠나는 미래체험 학습 운영에 일부 계획 내역을 좀 다뤄주십니다. 다음은 윤숙희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4쪽에 경기 관악물 구입에서 내역 좀 자료로. 다음은 유학한 청천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90조 도시 한책 읽기 운영 세부 계획 및 내역.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기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겹치는데 같이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 4차 산업혁명 강자 운영과 다음 페이지에 기관단체 찾아가는 맞춤형 강자 운영 요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했던 어떤 운영 사업의 뭐 결과 보고서 그런 거 있으면은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여기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예, 김우영 과장님께. 그다음에 예산안 565페이지 보면요,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이것도 이제 기존과 신규 10개에서 해갖고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이제 강의 내용과 또 장소 사진, 또 작년에 했던 어떤 운영 결과 보고서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수도서관 윤숙희 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 보면요,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이제 뭐 식탁, 의자 구입에 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 전체적인 어떤 식당에 대한 현황을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사진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촌도서관 윤옥한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면요, 갈산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들이 2020년도에 어떤 그 지원을 받았는지 현황과 그다음에 이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 기준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규모별로 도서관별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같이 해서 요 작은 도서관 이제 현황하고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앉은 자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 평생교육원 통합 홈페이지가 새롭게 기능 개선 사업이 들어갔네요. 1,9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있는 거와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5쪽입니다.
대학 연계 메타버스 타고 떠나는 미래학습 체험 관련돼서 대상은 대학생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상세하게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빼고요. 이어서 석수도서관 윤숙희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지역의 작은 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책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도서 구입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3,800에서 지금 2,15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그 관련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도서 구입도 거의 뭐 5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관련돼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수 의원님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시민학당 계속하여 윤경수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수 의원님, 박경호 의원님, 강진남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강자 운영 세부 자료 및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수 의원님, 김필령 의원님께서 시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및 최근 3년간 세부 자료 제출과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은 건전하고 바른 인성이 안양 시민 육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인성 프로그램 개발, 인성 지도자 양성, 민주 시민 교육 등 4개 분야의 인성 교육 사업을 공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 실적으로는 안양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18개 기관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분야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시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분야인 민주 시민 교육 분야가 시군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려 의원님께서 도서관이 10개 있는데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과 관련한 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1993년에 개관한 만안도서관을 비롯하여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 노후된 만안평촌 허계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및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은 재건축을 진행 중이고 만안도서관은
2018년 리모델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만안도서관은 2억 900만 원, 호계도서관은 4억 4,800만 원이 보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도 기존 공공도서관의 연역적 측면에서 만안 호계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할 것을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서관 건립을 석수와 평촌 도서관에서 각각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신축 계획 노드명은 없습니다. 내년 조직 개편으로 도서관 정책팀이 신설이 되면 향후 기존 도서관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신 원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그 시민 인성 함량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저기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원장님이 대신 답변하셔서 그냥 보충 질의 원장님께 하면 됩니까? 대적인 것은 우리 실무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만 예. 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개 도서관이 현재 그 운영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이제 만안구에 한 곳에 더 생기게 되면 11곳인데요. 또 이제 평촌 도서관 이제 신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 비용도 워낙 또 그 재원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또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증개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도 뚜렷하게 뭐 개선을 하거나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은 사실은 그 지역의 지자체에 그 뭐 정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해외를 나가도 이제 도서관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 늘 책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지만 이 도서관의 기능은 향후에는 정말 종합 그 소통의 공간이 되고 또 누구든지 뭐 전 연령대가 언제든지 참 저기 거기에 방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그 만안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은 굉장히 정말 노후화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글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한꺼번에 예산을 마련해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라도 뭐 하여튼 시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촌 도서관을 다 완공하고 나서 또 다른 도서관을 시작한다고 하면 또 늦어지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스타트를 하고 만안도서관이라든지 호계도서관은 옛날에 고교육청을 도서관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40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것도 시작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연히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에 이거는 좀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도 전혀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야지만 뭐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니까 글쎄요,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해가지고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었고요.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서 조금
이것이 또 잊혀져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제가 예. 이제 그 2017년도에 평촌 도서관장 했을 때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안 도서관도 한 30년 된 건물이지만은 허계 도서관도 40년이 넘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욕심 같아서는 만안 도서관 그 영역을 줄 때 평촌 아니 허계 도서관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도서관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보다도 더 우선으로 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원 전체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의견을 중지해서 모아주시면은 전차적으로 허계도서관이라든지 만안도서관에 그 재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제 31개 그 자치센터의 그 저기 이제 리모델링이 아닌 내지는 신축에 대한 그 번호 순위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요. 그 차례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상주하지만 많은 이제 시민단체 아니면 또 그 사회단체 분들이 늘상 그 이용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는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는 항상 그 뭔가 특별한 어떤 그 혜택을 아니면은 특별한 그 배려를 받아야지만이 하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뒤로 많이 밀려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그 기능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그 교육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단순한 책을 떠나서 이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두루두루 믿고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가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제공하려면 이거 뭐 하드웨어도 좀 줘야 되거든요. 3, 40년 됐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원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피력하셔가지고 요구를 좀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원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여기 시에다가도 어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보수 비용이 특히 허기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면이 있어요. 그죠? 아니, 성면이 있어서 2019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이 오래된 건물에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성면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용했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데요. 이거 말고도 아무래도 필요한 공사비가 엄청 많을 거라 생각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연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내년에 그 의원님들이 그 해주신 그 도서관 정책팀이 생기면은 제 1순위로 우리 도서관 그 전반적인 신축 계획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경숙 의원님 부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좀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시민학당과 포스트 코로나 제4차 산업 강좌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유튜브 온라인 송출 시에는 똑같은 게 검색만 해봐도 질 좋은 강좌가 무료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홍보비까지 몇백만 원을 써가며 시민들한테 더 질이 높다고는 해서 조회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이런 강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보면 피드백에서 만족도 조사가 이거 평균 10명도 안 되게 한 강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 천 단위 예산에 안양 시민이 56만인데 뭐 10명도 안 되는 평균 9명이네요. 9명, 9.5명인가? 그 정도 한 강좌에 그 피드백을 받았다, 그 설문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이 답변서 보니까 참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 사진도 보고 하는데 제가 다 이분 주제를 이 교수님들 물론 훌륭하시지만 유튜브에 이 주제를 쳤을 때 더 훌륭한 강좌를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거를 쉽게 우리가 예산을 100단위도 아니고 1000단위를 쓸 때는 이게 둘이 합하면은 지금 8천만 원이에요.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쉽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많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이런 데다 이런 돈을 안 쓸 건데 하여튼 주제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의원님께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해 주신 그 비대면 강좌는 내년도에 지향하고 그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제가 우리 교육원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영을 해서 예, 정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이 취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명강사들을 초대해서 시민들이 가까이서 좀 접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명강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네, 찬성합니다. 의원님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찬성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평생 학습기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단위는 이해가 가요, 제가. 근데 100단위 이하 인원이 100단위 이하인 팬님 달린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요? 큰숲 작은 도서관 40명인데 2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 한 분당 5만 원씩인가요? 5만 원씩이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안양지회 여기에도 97명. 100명 이하 연성대 부서 20명도 있네요. 20명도 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씩이네 1인당.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인원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 다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수 인원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작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교육들이 좀 위축된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예, 이 부분은 의원님 지역대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거는 자료로 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의원님들 답변에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호영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님께서 동안평생교육센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소재와 세부 현황 및 사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계속해서 박정옥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강좌, 월별 자료, 강사명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욱 의원님과 강기남 의원님께서 기관 단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 강사명, 횟수, 장소, 인원 등 5년치 세부 자료 및 결과 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대학 연계 메타버스 타고 떠나는 미래체험학습 운영 세부 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의원님께서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지원 사업, 강의 내용, 장소, 사진, 운영 현황 등 자료와 금년도 결과 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은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은 요번에 이제 통합 홈페이지에 기능 개선하는 사항으로는 교육 수강 신청에 있어서 그 어르신 교육을 하는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의 교육 수강 신청이 현재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인터넷으로 교육 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수강료 지금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지금 현재는 PC 환경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이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강의 동영상 등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현재는 간단한 강의 소개 텍스트 자료만 우리가 이제 올려놓는데 이거를 강의 소개 동영상을 제작해서 맛보기 메뉴를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호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는 그 대학과 연계해서 메타버스 타고 다니는 미래 체험 운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신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컴퓨터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미래 체험 학습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XR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렇죠? 근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 인원을 15명씩 했고 6회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엑셀 체험을 하되 현실에 있는 것을 엑셀 체험도 통하지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자기 가상 현실을 만드는 것을 교육을 시키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현재 지금 그 구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에 이제 그 소재한 우리가 성결대학교에서 XR 확장 센터라고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서 학생들 교육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재한 대학교와 연계해서
그게 지금 안양 구경이라는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15명, 90명, 6회 정도를 해서 거기에서 메타버스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지금 현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는 그 저기 대학교가 성결대학교밖에 없어요. XR 그 예. 코너가 만들어져 있고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 데나 네. 성결대밖에 없거든요. 예. 저도 가봤지만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XR 저도 구경을 한번 했는데 가상현실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가상현실에 빠지는 것을 교육생들이 또 다른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안양 구경에 대한 네네. 그런 이제 가상 공간을 우리가 이제 작업을 미리 좀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그 공간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가서 세부적인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좀 편집도 그러니까 해보고 이제 안양 구경이라는 현실에 있는 것을 가상이라는 공간으로 끌고 와서 그 만드는 작업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수강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거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좀 발전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랄까 그 정도 수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안양 구경이라는 플랫폼은 네네. 학교에서 정해져 미리 있고. 제작을 해놓고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좀 세세한 그런 거는 교육생들이 강사하고 같이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그러니까 보시고 이렇게 가상 만져보고, 현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요새 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공부 안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대충 컴퓨터에서 지금 저기 내용을 찾아와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3년 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꽤 공포감 느끼는 가상현실 체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짜릿한 체험도 있는데 아마도 그때보다는 지금 괜히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차원 세계 개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네. 또 이제 내년에 요즘 이제 언론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메타버스다 나오니까 이제 처음으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 개발 비용을 한 76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책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강사비는 육체에서 한 19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이제 그 장소라든지 그다음 장비 임대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1,500만 원 정도. 근데 그 장비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 가성 그 공간이 돼 있는데 너무 비싸게 받는다. 그건 저희가 또 그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섭외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요새 세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필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민 인성 함량 프로그램이 이제 그 각 단체에 사업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 그 교육 사업을 완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빠져나갔네요. 네. 예.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시민 인성 함량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참여 계층들이 사실 청소년, 아동, 성인 다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르신들 대상, 시니어 대상 또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또 이제 뭐 학생들 대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야말로 평생 교육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글쎄요 이제 뭐 도에서 시책으로 민주 시민 교육이 중요해서 따로 빼갔다고 하니까
그거는 따로 또 예산이 수립될 수 있을 거고 이 시민 인성 함량 프로그램 접수해서 탈락되는 이율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 빠져나가는 건 빠져나가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채워넣을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이제 이거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서구, 특히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글로벌 시대라서 사실 그쪽 선진국의 교육 방식을 우리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그 발달된 서구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명상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교육인데 영국과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는요, 이거를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ADHD 가해 행동 증후군이라 하죠. 그죠? 그거 하고 분노 조절 장애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런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들을 어릴 때부터 치유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4차 혁명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이해시키고 또 실습시키고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이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도태되고 아니면은 불안해지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오히려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시민 인성 함량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대상 계층들을 나눠서 뭐 아동, 청소년, 뭐 성인들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거는 전 연령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예술공원의 만안각 부지도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런 교육의 샌드장으로 좀 활용해서 비용을 받고 또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새로 시도해서 진짜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삶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내년도에 예, 요 사업에 우리 공고를 할 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한번 추가를 하고 그 효과를 한번 보면서 내후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욱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영 원장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보니까 이제 그림 폭지 라이닝 엠보싱으로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금액이 좀 가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하 3층까지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때문에 우선 뭐 2층, 3층은 또 차가 어쨌거나 지하 1층이 제일 많이 일단 거쳐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좀 훼손이 되었고 또 예산은 우리가 이제 그 전문 하는 업체에 그런 이제 견적을 받아서 기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 공사는 항상 예산이 좀 세게 들어오더라고 보면. 예산 바닥 하여튼 공사 이런 보면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보다는 항상 이 단청 일은 좀 세게 들어와서 제가 좀 깎아서 줘도 그분들도 일은 하고 해요. 이런 부분 좀 세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그럼 1, 2층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하 1층만. 지하 2층? 1층. 1층만? 예. 이 부분은 조금 회장님 생각 좀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네. 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 그 홈페이지 네. 다시 개선하시잖아요. 네. 뭐 두 가지는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들도 요즘은 인터넷 관련돼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육 수강하는 거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바일로 또 수강료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등록 같은 부분은 특히 우리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동영상 수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줌으로 하고 유튜브도 많이 우리가 활용해서 듣고 하는데 이제 맛보기를 이제 넣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평생학습에 회원가입을 하면 맛보기 말고 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강의를 저작권이죠. 허락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다 한다고 저희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풀 영상으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시민학당이나 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안양시 유튜브에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2주간 2주간만 하잖아요. 2주간만 무료로 2주간만 그것도 이제 연계해서 예.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예, 거를 예. 그런 거 말고 네. 우리가 이제 맛보기 잠깐 보고 나면 그 이유가 되게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평생학습에서 맛보기를 올려놓았다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광고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광고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교육은 네, 어르신들 교육은 1년에 2번, 네, 그리고 일반 교육은 4달씩 해서 1년에 3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강생을 광고성으로 모집하고 하는데 하겠다 이거네요. 그때 요런 A라는 강의가 네. 요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것만 올려놓으면은 그냥 문서로서 보고 내가 수강 신청하는 것보다가 네. 그런 이제 광고성입니다. 광고성으로 그거 말고 예. 우리 항상 뭐 아카이브 해서 자료를 해 놓겠다라고 해서 많은 자료를 모집하잖아요. 모으고 그 평생학습원은 따로 그런 것들 좀 만들어서 지나간 강의지만 정말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강의들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유튜브도 아무 때나 찾아가도 지나간 것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평생학습원도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 저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강의들을 좀 하나 또 좋았던 반응이 좋았던 이런 것들은 다시 보기라든지 누구나 다 볼 수는 없어도 로그인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하면 그 부분은 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송국이나 뭐 어디도 뭐 회원 가입하거나 이러면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특성에 맞게 좋은 강의는 그렇게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아카이빙 하지만 어딘가에 저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꺼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도 한 기능적으로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가능은 해요? 그거는 이제 일단 또 위원장님 이제 그 부분은 동영상 용량,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기관에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가 네. 지금 현재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유튜브로 중계가 되었지만은 현재 강의가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영상 촬영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부분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하는 거는 불가능해도 정말 좋은 강의 몇 강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의 성격에 맞게 그런 부분을 좀 타시에 보다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좀 갖추는 것도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숙희 석두도서관 관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윤숙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의원님께서 네. 다음 김필려 의원님께서 상호 대체하 차량 사진 신규 구입 견적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필려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현황, 작은 도서관별로 운영 지원 내역서,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현황, 지원 아동에 대한 현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김필려 의원님께서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 활동 인원 현황, 세부 사업 예산 산출 내역, 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감액 사유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도에서 감액돼서 내려왔다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활동 인원을 이제 작년까지 14명이었다가 올해 7명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하고. 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께서 박달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입 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의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현황 및 사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및 다문화 도서 구입비의 예산 감액 사유 자료 제출하고 설명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감액 사유는 도비 지원액이 감액되면서 감액이 되었고요. 지역 서점 활성화는 사실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지만 저희 이제 도서 구입 전체 예산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문화 도서 구입비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 석수도서관이 특성화로 이제 실버하고 다문화로 특성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 감액된 만큼은 2022년도 예산에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숙희 석수도서관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김필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일단은 이제 차량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데 그게 전기 트럭이에요, 그죠? 1톤 트럭을 네. 사실 그 대차로 이용하려면은 이제 저기 그 짐을 싣고 책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편리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이거 시에서 준 안양시에서 이제 그 노후화된 차를 줬나 네, 봐요. 경유 차량이라서요. 네. 사용하다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전기차인데 우리 그 석수 도서관에는 이게 충전소가 있어요? 현재는 없고요. 예, 저기 충전소 설치하는 그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어요. 현재는 이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2022년도에. 요청을 했어요. 아직 요청은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예, 요청은 해놨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거기다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 환경정책과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원돼서. 예. 교통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충전소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전기차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고 이제 거기도 이제 도서관에도 이제 전기 충전 그 길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주민센터도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도서관에도 이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기차를 갖고 왔을 때 네.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주차 공간도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이제 곧 아마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 한 대씩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우리 도서관에서 만들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요청해서 기다렸다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충전소 신규 이제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건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네. 저희가
환경정책과는 요청을 해놨는데 교통정책과에도 있다니까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는 그 큰 도서관에는 꼭 네.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요.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또 구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은빛 독서 나눔이부터 좀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은빛 독서 나눔이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이제 그 뒤에 그 어르신 명단을 보면은 참여 기간이 이제 단기간으로는 봤을 때는 12년까지 네.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70대 후반인 네. 분도 많고요. 적어도 이제 7, 8년씩 되신 분이라 굉장히 사실 여기 자부심이 대단하셨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근데 점점 갈수록 그 이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쇠퇴하는 분위기예요. 예산도 많이 딸렸고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인원도 많이 줄고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14명에서 4명, 7명으로 어떻게 이거를 줄이신 거예요? 현재 이제 그 활동 연령 제한하고요. 활동 기간이 이제 최장 10년 이상은 제외되거든요. 그 제한 분이 이제 8분이 계셔요. 그래서 만 76세로 하니까 네, 8분 정도 계시는데 또 네. 의사를 또 여쭤봤더니 네, 거기서 이제 한 7분이 참석하시겠다고 한 분은 이제 아. 못 하시고. 그래요. 네. 그러시면 새로 여기는 또 저기 충원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양성 교육은 이제 도에서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요 그러니까. 사업이 좋으니까 어, 이제 저희 은빛 따로 이제 독서 동아리가 있어요. 어르신 독서 동아리.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비용은 없지만 아니면 나중에 좋은 사업이니까는 시비로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일자리로서 이분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또 이제 대상들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초등학생들, 네. 저학년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제 그 손자, 손녀들 이어주는 그 세대 이게 그 연결되는 굉장히 좋은 네. 사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나 많이 축소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새로 진짜 그 양성 교육이 없어졌다 하면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진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사업으로도 충분히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진짜 굉장히 그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거든요. 양질의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축소한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사업을 잘 살피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1,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저예산으로 이런 사업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한 76세로 만으로 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제한도 본인들이 의사가 있다면 더 나이 많으셔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제한을 또 두는 이유를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비를 할 자체적으로 때는 이제- 이것도 어차피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로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작은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또 보면은 여기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이게 지원 도서관이 이제 아마 동안구 곳, 만안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도서관에 이제 그 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뭐 천연 염색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동네 잔치처럼 아주 시끌벅적하면서 작품 막 해서 널고 또 거기서 뭐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걸 보고 아 이게 작은 도서관이 이 마을 또 저기 공동체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이제 돌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돌봄
그런 정책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돌봄 기관들을 따로 이제 뭐 신청해서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또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면서까지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아이 돌봄은 그 이제 소득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한 달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교육 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역할을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제안도 했죠. 신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도록 여기 시에서 좀 그 제도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도 있고 인근에도 네. 많이 포진해서 우리 그 뭐랄까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새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또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가서 얻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한 돌봄보다도 거기서 이제 뭐 가벼운 숙제도 하고 뭐 아니면은 학습 도움도 받고 또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은 비용 적게 들이고 돌봄을 완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이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곳이 300만 원씩인가요? 아이 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예산이 2천만 원이야. 한 개소당. 한 개소당 2천만 원. 네. 한 개소당 2천만 예. 원. 그러면 우리가 돌봄 그 복지 정책과에서 하는 아이 돌봄 사업은 복지정책. 훨씬 더 한 곳당 억 단위 이상씩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10명 이상의 아동들을 케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정도면은 그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업을 이거를 그 작은 도서관이 요청해서 이걸 진행해 주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네.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신청을 받고 네. 예. 도에 요청해서 자금 받고. 그러면은 이거는 개소수는 제한이 없는 거죠? 이 두 개소라고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예. 신청하면 예, 도에서 이제 신청하면 이게 몇 개가 조정을 되든지 예. 신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면적에 또 한계가 있어요. 66평방미터 좀 있겠죠. 예. 그러겠죠. 아이들을 또 위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원을 이게 지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거예요? 네. 도비 30 아니 도비 50대 50. 네네. 네. 이거를 원하는 곳을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거를 좀 확대한다면 그 복지 정책과의 그 사업에도 훨씬 크게 거기 이제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죠. 이제 그 협업 이런 거 좀 통해 가지고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 복지 정책과하고 좀 의논을 좀 네, 했으면 의논 좀 좋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저는 그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그 체계를 갖춘다면은 그 돌봄 틈새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요. 온라인 서비스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정회원이 거기에 이제 도서관의 홈페이지. 카드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저도 카톡으로 오거든요. 도서 여기 뭐 대출 알림 이제 저희 카톡으로 알림.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되신 분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네. 접해가지고요. 그럼 저도 아. 정회원인가요? 네. 아니 정회원입니다. 카톡으로 생산안부 도서관에서 알림이 와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 인문학 강의 온라인 서비스 이런 것도 해요? 네, 예. 교수님들 강의한 거 이것도 또 그러네. 인문학 강의가 질 좋은 게 유튜브에 많은데 여기 강좌를 또 들어가서 들을까요?
여기에도 또 비용을 쓰는 게 좀 그러네. 평생교육원하고 똑같이 질 좋은 강의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넘쳐나잖아요. 시간이 없지 사실은 아, 뭐 저 여기는 조금 이제 달라요? 분야가 뭐 철학, 문학, 고전, 아, 문학 그러니까 분야. 다 예. 그래요. 철학이고 저도 유튜브 강의, 현재 저도 이제 강사인데도 강의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양해요. 다 오만 그 다 올라가 있어요. 현재 이제 539종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올해 이용한 게 14,860분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건이라는 게 조회수인가요?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아, 참 이런 게 지금 수십만 조회수가 있는 질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거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죠. 물론 저도 인문학 강사인데 이게 조금 이런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일단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거를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와 일단 IT 강좌 온라인 서비스도 한다고 돼 있네요. 네, 이것도 좀 처음 봤네. 이제 엑셀 뭐 처음 그러니까요. 들어가, 예, 자격증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들어가서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정회원은? 네. 와, 이거 정보가 대단한데 이걸 지금 제가 처음 알았네요. 홍보를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저거 예.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예. 일단.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네. 제가 이거 체험을 하고 그래야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쉽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자잡지도 그러네요. 전자잡지를 이제 매달 구입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네. 유지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죠? 네. 1,700이. 아, 이거를 경제 잡지나 뭐 네, 여러 가지 잡지를 패션 잡지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게 1,7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가 처음 알았으니 제가 이 세 가지를 학술 논문 서비스까지가 있어요. 1,900, 와, 2천만 원까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체험해보고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든가 너무 좋은데 또 제가 또 비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홍보를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제가 해보고요. 이게 진짜 너무 소수한테 예산이 소수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쓰여지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제가 요거 한번 체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제 그 석수도서관 구내식당,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 이제 의자랑 이제 그 탁자 네, 이제 예.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진작에 바꿨어야 돼요, 진작에. 2003년에 산 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은 우리 시의 소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가치를 몰라요, 잘 우리는. 예. 그게 만약에 민간 시설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 임대료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은데 내 거 같으면 그렇게 이제 안 꾸미죠. 이게 상당히 이제 제가 16년 전에 여기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처박혀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잘 알아요, 제가. 그 전후도 좀 많이 이용했어요. 산속에서 공부가 잘 돼요, 여기는. 근데 그때랑 뭐 지금이랑 똑같아요, 시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이런 데는 제대로 된 좀 시설을 해서 뭔가 좀 하는 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사실 보니까 지금 124평이에요. 평수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 중에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도서관 중에. 그래서 이런 데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한 20평 정도는 잘라서 이 셀프 커피바
자동 판매기 이렇게 놓고 요즘 뭐 많잖아요. 그렇게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원이 꽉꽉 차서 밥은 먹지 않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꾸미고 천장이나 벽면, 뭐 바닥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돼요, 사실. 예. 손을 봐서 좀 깔끔하게 해서 거기서 공부하러 가지만 우리가 매 끼니 밥을 먹고 뭘 사 먹고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저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아주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살았는데 항상 먹는 게 걱정이었어요, 먹는 게. 여기는 위탁을 주잖아요. 네. 가성비가 떨어져요, 굉장히. 예. 가성비가 떨어지고 만족감을 못 느껴요. 그렇다고 일일이 밖에 멀리 나가서 먹는 것도 사실 시간도 버리고 뭐 돈도 좀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먹는 게 사실 그때 부담스러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야 돼, 직영. 그래갖고 안양 시청, 구청처럼 좀 더 가성비를 높여갖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을 가고 어디 가도 음식이 맛있었는지 뭐니 말이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부대적인 어떤 측면이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이 만기가 되면 좀 어떻게 좀 우리 공공급식센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재 받아갖고 사람 몇 명 써갖고 직영으로 돌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책 한 권 읽더라도 편에 가서 음식 먹고 싸게 예. 쉬다 오고 이런 분위기. 예. 꼭 뭐 공부를 위한 어떤 도서관이 아니라 놀 수 있는 분위기. 예. 이렇게 해야 좀 더 많은 훌륭한 시설에 인원이 모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뭐 변경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이렇게 꾸며 보시고 좀 더 제가 얘기한 걸 가미해서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바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훌륭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숙기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촌 도서관장님 이옥환 관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이우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효 의원님께서 예산서 593쪽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작은 도서관별 운영 지원 내역서, 아이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현황 및 지원 아동에 대한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효 의원님과 이호건 의원님께서 예산서 590쪽과 591쪽 한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배우 및 계획서, 예산 세부 내역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한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우울감이 심화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 이기심 등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어린이, 청소년, 일반 등 부문별로 도서를 300권씩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의 독서 모임, 북튜브, 서평 공모전, 작가 특강 등을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양 시민이 동일한 책을 읽고 도서의 내용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을 연계 추진하여 사업 목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효 의원님께서 예산서 592쪽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21년도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사업 집행 내역과
2022년 인덕원역 스마트 도서관 세부 계획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도비 2,850만 원을 지원받아 총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범계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신규로 교체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는 동안구청 1층으로 옮겨 사용 중이며 동안구 직원과 민원인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범계 스마트 도서관의 경우 교체 시기인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용자와 이용 건수가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고 역시 도비 2,850만 원을 지원받아 인덕원 역사 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의원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의원입니다. 유혹한 관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잘 받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책이 선정이 되면은 그 어린이용, 청소년용, 일반 분야용을 300권씩 구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입할 계획이라는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해놓는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민 선호 조사 실시 후 도서를 최종 선정을 한다 그랬어요. 네. 시민들이 선호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선정위원회를 또 거칠 필요가 또 있나요? 도서 선정 계획은 1차적으로 저희 사서들이 이제 도서를 선정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리스트를 가지고 올해의 책 선정,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의 책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시민들이 선정한 책을 선정하는 게 맞지. 시민들이 선정한 책 리스트를 시민들이 선정한 리스트를 갖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를 뽑으라 그러면 시민이 선정한 게 아니지. 시민들의 그렇잖아요. 시민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관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시민들이 최고 좋아하는 책이 1번부터 10번까지 10권을 선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번부터 10번까지 부분에서 어느 책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번이 안 되고 1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시민이 최고 좋은 책의 선정한 부분에 의의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의원님, 시민-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요. 네. 이제 우리 사서직 언론에서 도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뭐 전집이라든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온서적이라든지 또 그 참고서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그 적정하지 않은 그 서적은 그 배제를 하는 기준이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까 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불온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집이라든지 또 고가의 책을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좀 선정을 해서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예. 자 보세요.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것을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뽑는다는 거는 시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또 시민들이 베스트셀러 이외의 책을 선정을 여기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시민들이 중복된 또 유사한 책을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은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걸러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즉 어린이, 청소년, 일민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아닌 선정위원회에서 다른 책이 선정이 되면은 이 사업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 책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좋으신지 잘 판단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다른 선정위원회가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이 책이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하고 시민들한테 내놓는 게 맞지. 시민들이 이미 선정을 했는데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또 선정해라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법을 잘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연 예, 네. 예, 네. 이제 시민들의 독서 취향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를 하되 올해의 책 이제 시민선정위원회에는 시민 대표라든지 뭐 도서관 운영자, 출판업자 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읽으면 좋은 양질의 도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 취재 목적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필령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작은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지 그 만안구에서도 그 사업을 반납하고 접은 곳이 꽤 있고 우리 동안구도 두 곳이 그죠? 사업을 포기했네요. 신규로 신청 들어온 거는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을 냉난방비 지원 10개소 중에서 나무군을 온가족 도서관이 포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가 포기한 이유는 용창지구 내에 단독 교회 건물이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상가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전을 하다 보니 그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때 이제 그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 사업은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포기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운영비 지원하는 꿈마을 적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1년도에 이제 신규로 이제 네. 포기한 도서관도 있지만 어. 신규로 등록한 도서관이 이제 꿈꾸는 도서관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네. 한동안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다가 지금 또 조금 줄어든 추세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년도에 74개소였는데 21년도 기준 71개소가 됐으니까 네. 3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업을 포기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했던 책, 도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서관 폐관이 아니라 냉난방비 지원이랑 어. 운영비 지원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아, 요 사업비만큼만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예, 예산은 폐관은 아닙니다. 반납했지만 도서관은 그대로 운영을 도서관을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폐가는 아니라는 거죠? 폐가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안구에도 그런 건가요? 포기라는 것이 그런 건가요? 꿈, 사랑 나눔, 예, 현재 폐관은 아니고요. 임시 뭐 휴관 정도. 예. 휴관 정도라고 보는 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이돌봄이 만안군 두 곳이었는데 여기는 세 곳이네요. 네, 세 곳이 예. 신청을 했고 운영을 네. 했습니다. 어차피 또 내년에 연속 사업인 거잖아요. 네. 예. 예, 돌봄 아동들이 10명 이상인데 여기 뭐 저스트 10명, 12명 그러네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이제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좋기는 하나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크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어서 네. 신청을 하면 가급적 지원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그렇게 하는 곳은 이제 어쩌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 현황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곳인 것도 불구하고 또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도서관의 한 52%가 사실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선정된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인데 3개 중에 각각 아파트 1개소, 교회 1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1개소 그렇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책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또 학습과 연관된 것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강사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하여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 정책과의 그 아이돌봄하고 좀 연관을 해서 좀 사업을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한도시 한 책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서 21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서가 그 각자 지자체에서 도서를 결정을 하는데 이 도서는 결정하는 것이 올해의 책 총 3권, 그죠? 어린이, 청소년, 일반 각각 한 권씩 해가지고 그 총 3권을 선정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책을 읽고 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서로 그 뭐 소감 같은 것을 교감하면서 이렇게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목적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자체 21개 지자체 사업하는 것들을 다 좀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은 좀 알아보셨어요? 아, 네.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98년도에 사실은 미국의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처음 했고 우리 국내에는 2003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각각의 사업명은 뭐 한 도시 한 책, 뭐 한 책 한 도시, 뭐 약간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시에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1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에 따라서 한 권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층별로 여러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미 행한 다른 시군의 어떤 사업 성과를 보고 제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지자체에서 평가라든지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도서관 벌써 올해 지원 받아서 스마트 도서관을 예전 모델보다는 더 크게 확장한 거네요. 네,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네. 그 도서 탑재 권수도 약 600여 권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용량이 좀 크죠. 예. 아까 말씀하신 이용 현황이 그 작은 그 기존의 스마트 도서관보다도 받고 나서 125%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증가했는데 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 롯데백화점 그 범계 스마트 도서관 기기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지금 네.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기기를 교체하니까 이제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서인지 그리고 네. 비대면 상황에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게 될 인덕원 역사는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이게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장롱같이 생겼어요. 이 도서 대출. 범계 스마트 도서관 그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 뒷장에 보니까 여기 앞에는 아, 이게 이제 문을 네. 열고 들어가서 아, 네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2012년도에 했던 그 모델은 도서가 밖에서 보이게끔 하는 구조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롱처럼 돼서 예. 실제로 안에 내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네. 터치스크린에서 화면을 통해서 도서에 탑재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권도 굉장히 그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서 네. 이걸 보면서 아차 범계역에서는 이게 서비스가 진작에 제공됐었는데 인도권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당했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게 됐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고요. 그 안양역에도 있는 거죠? 예, 안양역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남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제가 그 질의한 이제 가익산 작은 도서관 여기가 이제 직영이네요 보니까. 네, 내년부터 네. 직영 체제로 전환합니다. 직영이라서 이제 그 새 책을 한 400권 이렇게 구입할 거구나. 그 지금 이제 우리 작은 도서관이요 하다가 그 폐업한 데가 몇 개나 있죠 대략? 아, 수시로 있어서요. 그 네. 자료는 예,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제가 이제 같습니다. 사는 그 비상입동 휴먼시 아파트도 전에 이제 폐업을 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 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하다가 문 닫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네. 뭐 엄청 많죠 책들 뭐 보면은. 근데 그거 안 쓰잖아요. 그거를 뭐 좀 싸게라도 매입하면 어때요? 그래갖고 신규로 차리는 데를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책이 하도 많아서 숫자로 한 2개 해갖고 한 권당 500원인가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도 많아요. 가정집도 많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폐업한 데는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꼭 새 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중고책을 섞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태 괜찮은 거는 뭐 전혀 문제 없죠. 소독 한번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작은 도서관법에 보면 그 작은 도서관 등록 신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면적이 뭐 33제곱미터, 도서 1000권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요 세 가지 기준만 다 갖춰놓고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네.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폐관하게 될 경우에도 작은 도서관 폐관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네. 폐관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그 안에 있던 도서를 저희가 사는 거는 없었고요. 네.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 도서를 도서관에서 받았다가 그 책을 원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기관에 저희가 지원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그냥 뭐 그냥 주진 않죠. 왜냐하면 중고업자가 또 있어요. 건당 200원, 500원 뭐 이렇게 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면 또 동대표회에서 난리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태 괜찮은 거 위주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새 책 사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 가정도 상태 괜찮은 거를 좀 싸게 매입해서 이런 데를 이제 꼭 새 책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반은 새 책, 반은 뭐 헌책 해갖고 이렇게 좀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할 때 예, 이제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도에서 실사단이 와서 평가를 하면 C등급 이상은 운영 지원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평가가 이제 순조롭지 못한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도서 구입비조차도 신청을 잘 안 해요. 이유는 이미 도서가 이제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보육원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교정시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연중으로 도서를 기증을 하시거든요. 그 책을 모았다가 그런 시설에 재기증을 하려고 의향을 물어보면 이제 책이 필요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새 책을 선호하지 그 예전의 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 괜찮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네. 근데 어쨌든 그 직영이니까 네네. 예, 이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해서 한번 이제 해보시라는 거지 뭐. 예, 네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유옥한 청천 도서관 관장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기남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의견서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평생교육 및 친환경 도시 조성, 감염병 대응, 시민 건강 증진 사업 등 각 분야에 한정된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다 편성되었거나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강기남, 박정욱, 김필려, 윤경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안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과 5건의 조례안의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